북한이 침투와 교란에 특화된 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병 병력만 10,000명이 넘을 걸로 우리 당국은 예상하고 있지요. 북한이 공개한 특수부대원 훈련 모습 먼저 보시고 얘기해보죠.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 원수들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조국의 평온을 지켜 한몸 그대로 못의 주목이 되고 번개 같은 비수가 될 굳은 교리가 가슴마다에 빗겨 있습니다. 자,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상병력을 보내기 전에 전투기 조종사부터 미리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을 한 거예요. 오늘 양욱 위원님 모셨는데요. 위원님, 네. 러시아의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부족해요. 예. 일단 이 인력들이 뭐 피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전투기들 숫자도 계속 이제 추락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종사들도 같이 희생이 되면서 자 이게 기체가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결국 이걸 조종할 인력이 필요한데요. 조종사 양성에 우리만 해도 최소로 들어가는 기간이 32개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수호 25 같은 기종, 지상 공격하는 기종은 북한도 운용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는 기종 전환 없이 곧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면에 지금 북한 미그 29를 쓰는데 뭐 수호 27이나 수호 30 같은 것은 아마도 기종 전환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일단 숙련된 뭐 미그 29라든가 뭐 혹은 뭐 미그 23도 좋지만 일단 구형 기체로 숙련된 조종사들이 기종 전환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종사야말로 충분히 러시아가 탐낼 만한 인력이죠. 그렇군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정예 부대, 부대원들로 보이는 군인들이 영상에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기에는 다소 앳되고 어린 모습이더라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양 의원님. 앞서 북한에서 공개한 특수부대원들은 예. 좀 우람하고 좀 거칠어 보이는 면도 있었는데 막상 파병된 부대원들을 보면 체구도 작고 꽤 어려 보여요. 예. 보통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군대 갑니다. 군대를 가고, 자,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런 특수부대원, 자, 특수부대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작전대대,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대도 등급을 나눈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티어 1과 뭐 티어 2, 티어 3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누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특전사가 있고요. 혹은 특공이나 수색이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투입된 인원들은 우리로 치면은 특공과 수색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북한도 정말 최정예 특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특수작전대나 기타 부대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결국은 서구 기준으로 치면 티어 2 정도의 특수 작전 부대가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 지금 다들 보면 언론에서는 지금 뭐 폭풍군단이 갔다 특수부대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겠냐. 특수부대만을 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려 지금 북한이 이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낸다고 했는데, 네. 이거 따져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여단 편제를 바꿨습니다. 여단이 한 3,000명 정도예요. 그럼 4개 정도 여단을 투입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만약에 한쪽 지역에 집중을 해서 투입한다고 한다면, 1개 경보병 여단이 지원하는 가운데 거기에 사단 편제가 하나 같이 들어가면서 소위 증강된 사단 편제로 해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전선에 배치될 가능성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우리 베트남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나라 베트남전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 파월 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령부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 지휘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러시아군에서 찢어 발기는 식으로 해서 던져주면은 그 부대는 일회용 부대로 돼가지고서 그냥 희생만 돼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북한이 돈에 눈이 멀고 자기들 저거 하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병력을 희생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자기들도 결국 이 전쟁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현대전 그 능력을 키워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독자적 작전 권한을 요구해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어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군관들이나 여기들 뭐 이렇게 좀 훈련받은 인원들은 할 수 있지만은 못합니다. 병사들은. 그렇다면 지휘 통제나 이런 걸 생각해도 부대 단위로 해서 특정 뭐 지역이라든가 목표를 맡아서 운용하는 것이 아마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000명 넘는 병력이니까 이 부대를 뭐 사단급 되는 부대를 한 곳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Фактично, це вступ ще однієї держави у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На жаль, нестабільності та загроз може стати значно більше після того, як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буде вчитись сучасній війні. Ми потребуємо рішучості партнерів, особливо на тлі інформації про нову роль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 підтримці Росії.